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서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SRT가 개통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하루 2차례만 열차가 다니고 있어 열차 이용객 사이에서 증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증편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서에서 도착한 SRT 열차. 평일에도 승객이 줄지어 내립니다. SRT 전라선은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전남 동부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수서역이 집이랑 더 가까워서 이용하기가 더 편했고 안에서도 별로 불편함 못 느꼈던 것 같아요. SRT 전라선은 상하행 하루 2회, 총 4번 운행합니다. 매달 4만 명이 전라선에서 타고 내립니다. 경기 동남부와 서울 강남권을 자주 오가는 지역 주민은 증편을 원합니다. 하루에 이제 2편이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대도 있으면, 저녁 시간대도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증편 목소리가 꾸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남 동부권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커졌습니다. 여수에서 강남 대형병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많고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SRT 증편이 꼭 필요하다는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정부와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경부 호남 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에서 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구매 계약한 열차 14대가 차례대로 투입되고 평택에서 오송 구간 확장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8년이나 증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시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살피겠다며 조사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반대 의원들과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예정 부지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가동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최종 입지 결정 고시까지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극렬합니다. 반대 시민들은 이제 법원과 경찰의 고발과 소송,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 등 경찰 고발 건은 불송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결정되면서 순천시에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소송과 고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순천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시 행정에 대해 큰 틀에서 결을 함께 해왔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의 제안이 시작점이 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감사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된 행정사무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세워줘 놓고 하라고 해놓고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동한다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당사자로서 반대 입장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회에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무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 의회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조사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순천대 의대 유치 방법론을 두고
의원들 간 큰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까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또 한 차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끝낸 여수의 한 초등학교. 북적이는 등굣길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생들도 걱정입니다. 얘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걱정이 돼요, 얘들. 반에 확진자가 좀 있어서 부모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썼어요. 전남 도내 표본감시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신고한 환자 수는 2달 전 2명에서 이번 달 13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는 각 가정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더위가 걱정입니다. 개학하고 난 뒤에는 다 마스크를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씌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벗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반대로 고령층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자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냥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어.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 침 맞으러도 다니고 뭐 엄청 다녔어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학과 내달 추석까지 겹쳐 재유행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치료제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됩니다. 우리 시 관내 모든 약국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에 대한 그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근 3개월간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63%. 지자체는 치료제 수급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난주 고흥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관련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흥군이 조례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폐기물 투기자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관련 법에 따라 소록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 등 다른 지자체처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하반기 중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수 수산 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해양수산대학과 지역수산가공식품 기업들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지역기업과의 협업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던 간호사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조선대병원 의료노조 등 3곳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전공의 이탈에 파업 우려까지 환자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앰뷸런스 차량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대부분 2차 종합병원을 거쳐 3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응급 환자들입니다. 병원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응급실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에 급히 이송됐습니다. 환자를 받아주질 못하니까 여리여리 알아보고 오려니까 힘들죠. 딴 병원을 해서 병원에서 일로 보내줘서 지금 온 거예요. 직접 못 오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광주를 포함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가 떠난 지 반년. 응급실 대란은 일상이 됐고 의료 공백을 메꾸던 간호사들은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결국 참다 못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희생만 강조하지 말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해서 전공의가 해야 될 업무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인센티브도 주지 못할 망정 이제 우리한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대 병원을 포함해 호남 권역 재활병원과
순천 성가롤러 병원 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을 6.4% 인상하고 야간 근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협상 마지노선인 28일까지는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조선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0%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 그래도 힘든 호남 지역 의료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정규 시즌 막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즌 내내 뜨거웠던 타선의 힘과 함께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롯데도 넘어서고 2위와 5게임 반차로 넉넉한 1위를 달리던 시기. 기아 타이거즈 1선발로 올 시즌 뛰어난 후위를 보여줬던 제임스 네일이 상대 타자의 타구에 얼굴을 강타당합니다. 네일은 고통을 호소하며 곧바로 더그아웃으로 향했고 검진 결과 턱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3경기가 남은 현재 정규 시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최악의 경우 1선발 없이 포스트 시즌을 치러야 하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수술했는 제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굉장히 모든 것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경을 쓰는 걸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그 2개, 3개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진의 경우 개막전 엔트리에서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탈한 상태여서 정규 시즌 동안만 뛸 대체 외인 선발 투수를 물색하거나 기존 선수들 중에서 임시 선발을 써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더군다나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장현식과 최지민 역시 각각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넉넉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짓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기고 지는 경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선수를 투입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기는 경기에는 확실히 다 투입을 하고 경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은 확실히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최소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나마 믿을 건 시즌 내내 타 팀들을 압도했던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했던 해결사 최용우가 복귀 소식을 알린 건 가뭄 속 단비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SSG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주말 2위 삼성과 2게임을 치르는데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정규 시즌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고흥 지역 29개 마을에 이번 추석 전 광역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포두면 오취마을 등 관내 29개 마을에 다음 달 초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8개 마을에 대해서도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전체 515개 마을 가운데 344개 마을에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가 보급됐고 41개 마을은 현재 설계나 공사 중에 있으며 86개 마을은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비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자회사 직원이 제철소 내 설비 수리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포스코 등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차량용품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9%가량 더 들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천 원대로 예상됩니다.
올 2분기 전남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지난 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2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3,600여 건, 거래 금액은 6,800억 원으로 모두 1분기보다 올랐습니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뮤지컬 인형극 공연이 한 달간 진행됩니다. 내일 나주를 시작으로 순천과 여수 광양 지역에서도 진행되며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남 스마트 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사이 더위가 조금은 완화됐지만 아직 낮 동안은 무덥습니다.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랐고요. 여수를 제외한 전남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2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소나기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순천 지역에 5에서 최고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해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6도, 순천, 광양 25도, 고흥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1도, 그 밖의 지역은 32도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29분, 간조 시각은 오후 9시 5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복지 지원비를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지자체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지침 변경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78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이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청년을 우선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청년 비율은 8.7%에 불과합니다. 2024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공모전에서 분청사기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인 분청사기를 현대적인 예술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 공모전을 진행했고 대상의 추호승 작가의 디지털 속 분청사기 조각 등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 달 1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에서 처음으로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 수출 실적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4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이 지난해 대비 약 56.8% 늘어 수출 신기록을 견인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보다 41.4%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남양건설의 기업 회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일부는 1천억 원대의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남양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올해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 9천 헥타르 가운데 79%인 11만 7천 헥타르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함께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춘 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